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앙정보부 못지않은 기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괴물이 되었죠. 시민들을 사찰하고 표적을 만들어서 사법 절차를 악용해서 괴롭히고 원래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고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역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권의 개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씩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원에 의해 직접 탄압을 받고 기나긴 소송전을 펼쳤던 그리고 펼치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UBC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자 그리고 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치 신세계 멤버 송 작가님 나오셨어요. 네, 국정원 턴다 그래서 방청 왔습니다. 자, 뭐 이거 국정원 이야기하면 우리 김현 대변인님은 직접 당사자라 가지고 많아요, 그죠? 그나저나 뭐 일단 대변인 뒤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백수생활 청산하셨네요. 예, 백수는 청산했고요. 네. 대변인은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백수네. 실질적 백수. 네, 사실상 백수. 네. 이제 뭐 추미애 대표하고 손발 맞춰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이 바쁘시겠네요. 아무래도 현장을 다 거의 다 이제 같이 다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3일 맡아서 이제 논평하고 기자들 응대하고 그러고 있죠. 요즘 뭐 어때요? 기자들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예.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정도 되고 국민적인 호응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볼 때는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요. 또 당이 역할을 잘해줄 것에 대한 주문이 있죠. 네. 자, 그냥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김현 대변인님 소송 판결 승소하셨어요.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네네. 그거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 검찰이 그거 뭐 대법원 간대요? 아직까지 반응은 없는데요. 지금 뭐 검찰이 그럴 경황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2심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판결 내렸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스스로 나오지 않았고 오빠나 가족이 왔을 때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의 요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상고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원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한 거라 가지고 상고하면 안 되지.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조금 지난 소식이지만 아직도 악플이 달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그 회식 자리 끝난 뒤에 대리기사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폭행을 했다. 제가 폭행한 걸로 돼 있죠. 네. 그 무죄 받았잖아요, 그거. 네. 근데 이거 아직도 무죄 받았다는 거 모르고 아직도 우리 김현 대변인한테 악플 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원래는 사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종편에서 보도를 했고 무죄 난 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 도리가 없죠, 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초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항목 중에 극우단체 지원 의혹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강제 시위 등에 대한 국정원 연루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이제 대리기사 측 무료 변론을 담당했던 분들이 행복한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행변. 그러니까 차기환, 김기수, 강래영. 다 그쪽 사람들이네. 그쪽 사람들이 대리기사를 무료 변론을 했는데 그 국정원 감금 사건의 국정원 측 대리인이 강래영 변호사고요. 대리기사 측에 지나가는 청년이라고 해서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이 청년 측
게 무료 변호가 강내영이에요. 무료 변론인이. 그리고 당시에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이제 그 업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마치 무슨 뭐 국회의원한테 갑질 당해가지고 예. 그런 그래서 것처럼. 모금을 해서 5천만 원 가량을 순식간에 모금을 해요. 그래서 대리기사 측에게 전달이 됐다는 건데 그 돈 어떻게 이 순식간에 모은 이 모금 금액의 출처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 과제부터 네. 한번 읊고 갈게요. 와, 진짜 이거 전부 주옥 같아. 자, 1.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이게 그 셀프 감금하고 관련돼 있는 사건이죠. 네. 2.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이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거 폭로했던 거. 네. 폭로라기보다는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자백한 거죠. 그렇죠. 자백. 3.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거 영화로 만들어졌던 자백. 거. 자백. 유성 씨. 유성 씨. 5.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야, 이거는 관련자들 진짜 많다. 누구죠? 어? 국회의원 김무성. 사퇴한다고 했던 김무성, 정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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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야, 이거 진짜 남재준 국정원장 있었죠. 남재준 국정원장. 그다음에 6. 문학의 블랙리스트. 요거는 또 김기춘하고도 연결돼 있네. 그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요거는 강남구청 직원 동원한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에 크게 보도했던 사안이에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더라 이 얘기 정말 빵 터졌어요. 옛날에는 관계자하고 기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자가 화장실에 가서 회사에 보고하는 하죠. 게 네, 그 맞습니다. 화장실이죠. 네. 그 화장실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뭐 관계자하고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맞을 수 불가능한 있습니다. 이야기는 네, 아닌데 네. 예, 보통 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알리바이용이잖아요. 옛날엔 통화 녹음 못하니까 이제 바로 잊어먹기 전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다음 좌익효수 필명 사건 이거 댓글 공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찰. 야, 이게 미친 거야. 그다음에 추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이거는 세계일보 문건 보도 그거 하고 관련돼 있나요? 하여튼 그다음에 극우단체 지원. 일베가 사실상 국정원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아직도 일베는 그 DNS 정보라고 하나요?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누가 운영하는지. 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이거는 다양한 의혹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현 의원님 일단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것도 공작 의혹이 좀 있어요. 네. 예. 또 안 잡힌 사람. 예. 명함을 낚아채고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람을 못 잡았다, 못 찾아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CCTV에 노출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CCTV에 노출이 안 됐거나 노출이 된 CCTV는 다 증거로 채택 안 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못 찾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될 사람인가? 이거는 김기춘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뭐 직결되어 그죠? 있죠, 이 사건은. 예. 왜냐면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김영환 민정수석 그 비망록에 보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를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가족들을 분리해내서 국민들로부터 갈등의 소재로 삼을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관련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죠. 국정은 참 꼼꼼하네요. 참. 아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꼼꼼한 거죠. 네. 야,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이용한 민간인 사찰로. 예, 오늘 또 뭐 임모 과장 아버지가 타살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당시에 딸 임모 과장의 딸이 육사에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때 충분히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직전에 왜 성완종이 목에 그렇죠. 목 자살했던 건데 그건 뭐 자살이고 그다음에 유병헌 그 대표의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음. 그 이제 전 과정. 그러니까 유병헌이 죽은 건 맞는데 여전히 뭐 안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었고 그 죽은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 해킹 사건 때 이제 자살한 뭐 타살이든 뭐 자살이든 어쨌든 죽음으로써 확인된 것 이런 쭉 일련의 그 과정에서 볼 때 유병헌 건도 방치한 거죠. 자살로 가게 된 과정. 그 자살한 임모 자살로 지금 알려진 임모 과장 같은 경우는 그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한 당사자잖아요. 네. 그죠? 가장 유력한 증언을 해줄 증거죠, 증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데 일단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건이 대선 개입 그 댓글 사건 셀프 감금. 이거 일단 무죄는 받았는데 네. 이거 좌익 교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검찰에서 지금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봐야 되고 사실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 없나? 검찰은 끝난 거니까요. 완전히 끝났나요? 검찰은 그때 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그때 수사할 때 네네. 수사 제대로 다 못했잖아요. 다 못해도 어쨌든 지금은 국정원에서 자체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수가 거네.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에 가담했는지를 본인들이 이제 감찰과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 인적 청산도 인적 청산이지만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지난 화요일 날 그 대법원 재판이었는데 24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물론 그 세계일보 보고서가 보도된 날이에요. 첫 보도가 된 날인데 그것이 증거로 채택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파기환송됐을 때는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증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을 갖고 24일 날 재판을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원세훈이 유죄 추정이 되고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세훈은 그냥 이게 시작인 것 같아. 앞으로 지금 하면은 그렇죠. 원세훈이가 그 이명박 거의 진짜 완전 가방 못지 같은 딸랑이잖아요. 신복이잖아요. 서울시장 때 부시장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할 때 당시에 뭐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세훈 원장은 이런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작업을 사실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고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강하게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이제 가동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 회피하는 거네. 아니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 이제 경선 때도 그렇고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진영 간에는 뭐 루비콘강을 건널 정도로 극단적인 상태였잖아요. 둘 집안 간의 앙금이.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도와줘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상생하려다 보니까 공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면서 대북 심리 전단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여론 조작 작업을 강범위하게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일단 세계일보 최근에 그 보도가 그죠? 10일하고 11일 연속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거 보면은 SNS 장악해야 된다고 청와대에다가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이것도 시켜서 보고서를 올린 건가? 그러니까 원세훈이가 지시받고 올린 건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올린 건가?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쇠고기 광우병
으로 촛불 시위가 이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간 길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본인의 국정 운영이 쇠고기 광우병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것 해서 이제 원세훈 원장을 투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투입을 시켜서 그때 국정 홍보처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국정 홍보처가 사실은 있었으면 국가정보원이 이런 일을까지 도맡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당시 애니싱 밭 노무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구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엉뚱한 조직을 없애고 나니까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시작은. 그 역할을 대신한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 순방시 그것을 적극 홍보할 것. 그다음에 한식의 세계화, 김윤옥의 그것도 홍보할 것. 뭐 한미 FTA 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국정원이 하라는 게 그때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뭐 전교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고 아주 세세하게 이제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 작업에 대한 지시를 직접 원세훈이 했다고 하지만 원세훈하고 청와대하고의 교감을 나누는 거죠. 원세훈이가 4년 1개월 재임을 했어요. 네, 그 거의 통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죠. 역대 옛날 중앙정보부까지 포함하면 역대 두 번째 최장수 임기예요. 그럼요. 네. 그 김영욱 전 중정부장이 6년 넘게 6년 3개월인가 하고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18년일 때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5년 단임제에서 4년 1개월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5년 단임제 4년 1개월. 그 직전이 김성호. 그거 빼고 나면은 거의 이명박과 한 몸. 그냥 한 몸 땡이야. 임기를 함께 한 거죠. 국정원이 그냥 이명박을 위해서 그냥 뒤를 다 닦고 다닌 거야. 똥개. 자,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 보도 나온 거 그 문건을 일단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만든 보고서 맞다 확인됐어요. 네. 예, 확인됐고 요거는 이제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할 역할이 없나요? 그냥 논평 내는 거 말고 없나?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국정원 하는 거 보자. 일단은 국정원에서 그 13개의 이 주제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돼야겠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당장 그 자유한국당하고 뭐 바른정당 특히 이명박이가 나와가지고 뭐 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냐. 네. 다 끝난 일을 끄집어내는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있죠. 논평 하나 내야 될 것 같은데. 냈죠? 이명박. 냈나요? 네. 아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죠? 사실은 이명박이 4대 강인이 뭐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산비리 이런 본인이 저지른 적폐를 감추기 위해서 박근혜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년 동안 그동안 보호가 된 건데 말 그대로 간첩을 조작했던 사건, 그다음에 이제 댓글 공작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한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특히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했고, 그거를 국내 정치를 못하게 하려면 그동안 국내 정치에서 어떤 폐해를 저질렀는지를 소상인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더욱더 납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가 71% 가까이 이런 78%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해야 된다는 게 78%고요. 그래요? 국정원 직원들이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필요성, 그러니까 적폐 청산 TF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가 81%예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내부 제보였잖아요. 그때 그렇죠. 배경이 국정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애국심, 나름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 갖고 들어갔는데 댓글이나 달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국정원 직원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그렇게 허접한 일을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부에 불만이 나오면서 이런 조직이 작동되고 있다는 게 제보가 된 거죠. 예. 네. 그 원세훈 밑에서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인간들은 이번에 진짜 싹 발본 세곤해야 돼 진짜.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국정원 원세훈 4년 1개월은 진짜 국가정보원이 거의 뭐 진짜 도대체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망가진 4년이었다고.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동안. 특히 그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 이제 해외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뭐 그 기업 그렇죠. 뭐 이런 스파이 관계도 뭐 이렇게 잘 해야 문제부터 되는데 해서. 굉장히 좀 찌질하게 걸린 게 많고 뭐 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뭐 들키고 롯데 호텔 뭐 이런 거 있고 진짜 그리고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접촉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청와대에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돈봉투 돈 주다가 뭐 이렇게 서로 북한한테 예, 그 돈거래 하다가 하다가 뭐 그런 그것도 들통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제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적폐청산 TF의 활동이 어찌 보면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걱정원이 아닌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원을 외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방송 장악 저지 그렇죠. 특위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한결같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지를 몰라. 자,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하겠지만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뭔가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단은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최근까지 추경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저희 대선 뭐 마무리 대선 승리 후 당직자들에 대한 뭐 표창 지역 예 순회하면서 저희가 최고위원을 쭉 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끝나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위한 당내에서의 그런 기구 전체적인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국감도 이제 곧 9월이면 이제 7월 중순 넘어가고 8월 이렇게 되면 국감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8월부터는 상임위마다 국감 준비 각 상임위마다 해야 될 중점 과제, 적폐청산에 관련된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당에서 이제 통화라는 그런 형태의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곧 조만간 어떻게 실현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이 그 국정원 적폐청산에 하여튼 열심히 그 기구 만들어서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네. 정해졌다는 거. 네. 그 지금 요거 이거 진짜 궁금해. 그 논평도 내셨잖아요. 그 임모 과장 자살 마티스. 예. 그거 어떻게 봐? 그게 워낙 진짜 타살 같은데. 저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티스 타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갑자기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나 보는 거였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는 사람들이 거의 옛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인데 이런 게 이제 막 등장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공포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그 임모 과장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렇게까지 마티즈를 타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요? 네. 그때 상황이라고 별게 없어요. 그냥 그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네. 이게 노출이 되면서 네. 이분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아까 구속영장 예.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사 받고 나오고 나서 기각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심사만 받고?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관계 구속이 이거 될 맞나?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분이 그러니까 뭐 그 민간인 사찰에 이용됐던 그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던 담당자라서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셨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나오신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마트지에서 죽었었다. 용인 네. 쪽 근데 야산에서 감찰을 받았죠. 국정원 감찰을 자체 받았어. 감찰을 자체 받았어요. 감찰이구나. 받아가지고 새벽까지 받았고 집으로 돌아와서 7시경인가 그 시신으로 발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서 했더니 그 경찰에서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시신으로 발견됐으니까 신병을 인도에 가라 이렇게 된 그러면 그 거죠. 시신 최초에 발견한 건 경찰이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근데 의문이었어요. 경찰이 발견하는 그 순간 동시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국정원의 가능성인데 이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죠. 감찰을 국정원이 받았다는 얘기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혼자 놔둘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그렇겠죠? 한다고 봐야죠. 미행이든 뭐든. 근데 거기서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할 정도로까지 그냥 그러니까.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늘 나온 거는 얼굴에 상처가 매우 심각했고 그 정도의 상처면은 뼛속까지 무리가 갈 수 있는 건였는데 그때 부검할 때의 그 분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제대로 얘기할 수 제대로 없었던 지금, 상황이었다. 그래서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그 아버지의 하소연인 거죠. 이게 그 옛날에 그 박종철 고문치사. 고문치사 사건 때도 그때 그 부검을 하셨던 그때 그 서울대 법의학자 분이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게 크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임모 전 과장 그 부검하셨던 의사분의 그 진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일단 지금 그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별도로 일단은 국정원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거는 일단 안 하겠네. 조사를 한다면 이제 정보위원회 소집이 돼서 네, 거기서 네. 이제 자료 요구도 하고 증인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하겠죠.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원 이 사건 진짜 좀 무서운 사건이에요, 실제로. 한동안 마티즈 타지 말자, 라면 진짜.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 유행어가 있었죠. 이게 그 김용욱 전 중정부장이 실종됐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선로는 거의 그 닭 모이 분쇄기로 갈아버렸다는 그런 설이. 국내에 들어와서 또 국내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다양한 설이 있는데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6천인가? 그 5천 형제들끼리 살인 사건 북한산 거기서 살인 사건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하여튼 그런 좀 무서운 무서운 게 너무 많은 정권이었어요, 이게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정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13가지를 읊어드렸지만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얼마나 개판이 됐겠습니까? 한번 관심 갖고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저희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경 이야기 잠깐만 하죠. 에피타이저. 혹시 대변인님 이 국정원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어쨌든 국정원 이 사건이 2012년 12월 11일 날 이제 벌어졌고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김용판 서울 전 경찰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이제 허락을 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자막에 이제
떴던 거고 17일 날 이제 그 수서 경찰서에서 했던 사안이잖아요. 근데 김용판이 얼마 전에 이제 최동욱 청장이 당시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그다음에 여권 핵심부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 김현 의원하고 두어 차례 정도 통화한 것은 기억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적폐 청산의 대상이 오히려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용판 서울청장은 사실은 12월 11일 날 오후 7시,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 제3차장 이종명 차장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녁을 먹었다. 근데 그로 먹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김하영 오피스텔이 이제 털리고 나니까 이종명 3차장이 김용판한테 전화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고 나중에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해요. 김용판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11일 저녁부터 이제 가녀린 여성으로 프레임을 잡고 인권 침해다. 그다음에 감금하고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뭐 가족이 와서 오빠가 등장하잖아요. 아니 이제 처음엔 오빠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등장해서 이제 소란이 펴지는데 어쨌든 오빠가 오면 믿을 만한 신뢰 관계 그러니까 오빠가 오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접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거지임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거를 약속을 해요. 근데 결국은 안 나오는 거죠. 그 시간만 끌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안에 있는 그 김하영한테는 증거를 인멸하도록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김용판한테 다각도로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잘 수습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용판이 12월 16일 날 그때 이제 제가 12월 15일 날 김용판 서울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노트북과 핸드폰 그다음에 그 USB 이것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증거는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댓글을 데스크탑에다 단 게 아니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뭐 카페에서 댓글 공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시간에 제가 전화하고 난 그 한 5시간 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방침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일 날 오후에 그 이제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수서경찰서에 보내서 경찰서장이 읽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김용판의 협조, 그러니까 국정원의 협조 조력이라고 해야죠. 부역이죠. 부역이 그 대선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렇죠. 것에 결정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댓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조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수사대, 그러니까 당시에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를 왜곡시킨 김용판과 당시 서울청장에 대한 조사, 이제 경찰청에 대한 조사가 한 무더기 있는 거고요. 그러네. 그다음에 권은희 수사과장의 이제 뭐 유괴에 의한 무슨 범죄 뭐 해가지고 지금 조사 거기도 이제 재판을 받았죠. 아 권은희 의원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위증죄로 받았죠. 예, 맞아요. 거짓말을 했다. 국회에 이제 가서 위증했다. 김용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치러 가는데 이미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있는데 전화를 받아서 그걸 하지 마라.
압수수색 영장을 치지 마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김용판은 자기가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의원이고 당시에 수사과장이 이제 고발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거 저희 사건을 둘러싸고는 어쨌든 그 김하영 등 70여 명의 댓글 공작 요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사의 포인트고 누가 지시해서 움직였는지가 있는 거고 그 이제 경찰청에서의 왜곡 과정. 사후 처리. 아니 그러니까 그죠? 12월 13일 날 증거를 확보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진실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를 하는데 조력했던 사이버 수사대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회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예, 증인했죠. 예. 그 여성 한 분이 또랑또랑 뭐 이제 뭐 해고 그리고 승진되고 이랬던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분야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607호의 김하영이 숙소를 가장한 그 이제 댓글 공작인데 그 옆방에 606호의 남성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게 저희가 아는 게 1인 1조와 2인 1조거든요. 근데 이제 1인 1조는 주로 이제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2인 1조는 남녀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방에 있었던 사람이 민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레시바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려가고 한 채 20분도 안 돼서 김하영이 숙소로 올라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112 신고하는 거나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 아니 그러면 이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청도 이걸 자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어쨌든 광범위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경찰청이 그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였겠냐. 뭐 청와대 전화 받았겠지 뭐. 경찰청은 당시에 이제 청장이 새누리당의 그 안행위원들로부터도 연락이 많이 오고 갔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그때 김태환 위원장인데 뭐 정보위 쪽 관계된 의원들도 연락을 많이 했었고 그때 네거티브 대응팀이라고 해가지고 권영세 뭐 등 여러 의원과 보좌진들이 이제 네거티브 대응팀을 가동을 했고 그게 정준길 지금 자유한국당 대변인 하고 있는 그분이 이제 금태섭 그래서 그때 하고 택시 안에서 대화 나눴던 거 안철수 문제 근데 그게 네거티브 대응팀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응팀 안에서 이 댓글 공작을 깊이 관여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는 요 13가지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즈음에 그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뭐라는 분이 또 그 합심조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그거를 이제 시흥 경찰서로부터 신병 확보와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이제 관여를 못했는데 그 사건도 이제 미국이지만 밝혀야 될 사건이에요. 합심조 안에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살했던 공간 자체가 화장실인데 밑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고 그런 이제 자해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와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죠. 이게 사건 하나하나가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끔찍한 거지. 그 일개 정권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궁금하던데 그때 2012년 그 댓글 조작 사건 결국은 내부 제보였잖아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제보하신 분 나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가 듣던데. 쫓겨났죠. 한 분은 원래 이제 그 이전에 나온 분이고 그때 한 분은 징계받고 나왔죠. 네. 아, 지금 혹시 연락 되나요? 아니요. 저는 뭐 전혀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은 뭐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전 정권 때는 그분들은 정말 어디 뭐 진짜. 얼굴이나 내밀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분 진짜 궁금해진다. 그분은 무사히 잘 계신지. 뭐 일단은 예, 계시는 거는 뭐 예. 어디 수소문해서 인터뷰 한번 하고 싶네. 그 국정원이 그분 명예 회복은 시켜주겠죠, 뭐 그죠? 뭐 복직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우리 추경 이야기는 그냥 패스합시다. 예, 국정원으로 오늘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국정원 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사안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에피소드를 사실 약간 그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런 관심 환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문에 아직도 지금 사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혹시 그 뭐 유가족 뭐 국회의원이 뭐 갑질을 해서 대리기사를 어쩌고 했다는 이런 댓글이라든지 뭐 글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좀 한번 이렇게 같이 사실관계를 좀 바라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하여튼 그 이탈리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네. 그 임모전 과장 그분 2주기가 바로 18일입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주기인데 상가 그분의 그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억울한 죽음이었는지 아닌지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김현 대변인님 그리고 마케터님, 송 작가님 네. 예, 네.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좀 남양 특집. 예, 으스스했어요. 네. 등골이 서늘해져서 좋았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김영환 민정수석 그 비망록에 보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를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인 가족들을 분리해내서 국민들로부터 갈등의 소재로 삼을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관련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지시를 하죠. 국정은 참 꼼꼼하네요. 참. 아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꼼꼼한 거죠. 네. 야,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예. 이용한 민간인 사찰로 예, 오늘 오늘 크게 또 뭐 나왔어요. 임모 과장 아버지가 타살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당시에 딸 임모 과장의 딸이 육사에 예, 소녀 다니고 때문에. 있어서 저도 뭐 그때 충분히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직전에 왜 성완종이 목에 그렇죠. 그 자살했던 건데 그건 뭐 자살이고 그다음에 유병헌 그 대표의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부패된 발견이 됐죠.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음. 그 이제 전 과정. 그러니까 유병헌이 죽은 건 맞는데 여전히 뭐 안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었고 그 죽은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 해킹 사건 때 이제 자살한 뭐 타살이든 뭐 자살이든 어쨌든 죽음으로써 확인된 것 이런 쭉 일련의 그 과정에서 볼 때 유병헌 건도 방치한 거죠. 자살로 가게 된 과정. 그 자살한 임모 자살로 지금 알려진 임모 과장 같은 경우는 그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한 당사자잖아요. 네. 그죠? 가장 유력한 증언을 해줄 증거죠, 증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많은데 일단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 해줄 것에 대한 주문이 있죠. 네.
자, 그냥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김현 대변인이 소송 판결 승소하셨어요.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네네. 그거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 검찰이 그거 뭐 대법원 간대요? 아직까지 반응은 없는데요. 지금 네. 뭐 검찰이 그럴 경황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2심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판결 내렸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스스로 나오지 않았고 오빠나 가족이 왔을 때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의 요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상고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원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한 거라 가지고 네. 상고하면 안 되지.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조금 지난 소식이지만 아직도 악플이 달리고 있는 네.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그 회식 자리 끝난 뒤에 대리기사 네.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폭행을 했다. 제가 폭행한 걸로 돼 있죠. 네. 그 무죄 받았잖아요, 그거. 네. 근데 이거 아직도 무죄 받았다는 거 모르고 네. 아직도 우리 김현 대변인한테 악플 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원래는 사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종편에서 보도를 했고 무죄 난 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 도리가 없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초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항목 중에 극우단체 지원 의혹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네. 강제 시위 등에 대한 국정원 연루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앙정보부 못지않은 기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괴물이 되었죠. 시민들을 사찰하고 표적을 만들어서 사법 절차를 악용해서 괴롭히고 원래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고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역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권의 개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씩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원에 의해 직접 탄압을 받고 기나긴 소송전을 펼쳤던 그리고 펼치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UBC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자, 그리고 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치 신세계 멤버 송 작가님 나오셨어요. 네, 국정원 턴다 그래서 방청 왔습니다. 자, 뭐 이거 국정원 이야기하면 우리 김현 대변인님은 직접 당사자라 가지고 많아요, 그죠? 그나저나 뭐 일단 대변인 뒤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백수생활 청산하셨네요. 이에 백수는 청산했고요. 네. 대변인은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이. 열심히 또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백수네. 실질적 백수. 네. 사실상 백수. 네. 이제 뭐 추미애 대표하고 손발 맞춰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이 바쁘시겠네요. 아무래도 현장을 다 거의 다 이제 같이 네. 다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3일 맡아서 이제 논평하고 기자들 응대하고 그러고 있죠. 요즘 뭐 어때요? 기자들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예.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정도 되고 국민적인 호응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볼 때는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요. 또 당이 역할을 잘해. 홍옥 전 검찰총장 뒷조사. 요거는 강남구청 직원 동원한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에 크게 보도했던 사안이에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더라 이 얘기 정말 빵 터졌어요. 옛날에는 관계자하고 기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자가 화장실에 가서 회사에 보고하는 게 그 화장실이죠. 그 화장실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뭐 관계자하고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맞을 수 불가능한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닌데 네. 예, 보통 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알리바이 술 마시다가 용이잖아요.
옛날엔 통화 녹음 못하니까 이제 바로 잊어먹기 전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다음 좌익효수 필명 사건 이거 댓글 공작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찰. 야 이게 미친 거야. 그다음에 추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이거는 세계일보 문건 보도 그거하고 관련돼 있나요? 하여튼 그다음에 극우단체 지원. 일베가 사실상 국정원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아직도 일베는 그 DNS 정보라고 하나요?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누가 운영하는지. 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이거는 다양한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현 의원님 일단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것도 공작 의혹이 좀 있어요. 네. 예. 또 안 잡힌 사람. 예. 명함을 낚아채고 트위터에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람을 못 잡았다, 못 찾아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CCTV에 노출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CCTV에 노출이 안 됐거나 노출이 된 CCTV는 다 증거로 채택 안 했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못 찾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될 사람인가? 이거는 김기춘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뭐 직결되어 그죠? 있죠, 이 사건은. 그 이제 대리 기사 측 무료 변론을 담당했던 분들이 행복한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행변. 그러니까 차기환, 김기수, 다 강래영 그쪽 사람들이네. 이쪽 사람들이 대리 기사를 무료 변론을 했는데 그 국정원 강금 사건의 국정원 측 대리인이 강래영 변호사고요. 대리 기사 측에 지나가는 청년. 이라고 해서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이 청년 측의 무료 변호가 강래영이에요. 무료 변론인이. 그리고 당시에 모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이제 그 업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마치 무슨 뭐 국회의원한테 갑질 당해가지고 예. 그런 그래서 것처럼. 모금을 해서 5천만 원 가량을 순식간에 모금을 해요. 그래서 대리기사 측에게 전달이 됐다는 건데 그 돈 어떻게 이 순식간에 모은 이 모금 금액의 출처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 과제부터 네. 한번 읽고 갈게요. 와, 진짜 이거 전부 주옥 같아. 자, 1.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이게 그 셀프 감금하고 관련돼 있는 사건이죠. 네. 2.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이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거 폭로했던 거. 네. 폭로라기보다는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자백한 거죠. 그렇죠. 자백. 3.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거 영화로 만들어졌던 거. 자백. 유우성 씨. 유우성 씨. 5.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야, 이거는 관련자들 진짜 많다. 누구죠? 어?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했던 김무성, 정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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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야, 이거 진짜. 남재준 국정원장도 있었죠. 남재준 국정원장. 그다음에 6. 문학의 블랙리스트. 요거는 또 김기춘하고도 연결돼 있네. 그다음에 최동